한 주 동안의 자동차 업계 이슈를 돌아봅니다. 카메거진에서 제공하는 주간 카이돌. 안녕하세요.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입니다. 자, 이번 주도 신차 소식이 꽤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아우디의 A7의 디젤 모델 출시 소식입니다. 이 A7은 쿠페형 4도어 스포츠 세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요, 지난 2017년 10월에 글로벌 공개가 됐던 2세대 A7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3월에 가솔린 모델인 55 TFSI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요.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50 TDI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 출시한 50 TDI 모델은 3리터 V6 직분사 디젤 터보차저 엔진과 함께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고요.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는 63.2kg/m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하는데 약 5.7초가 소요가 되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서 안전을 위해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출시됐던 55 TFSI와 마찬가지로 앞범퍼와 뒷범퍼, 그리고 디퓨저, 프론트 그릴 이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스포티함을 더욱 강조시켜주는 익스테리어 패키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트윈 테일파이프가 적용이 돼서 뒷모습이 조금 더 스포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A750 TDI의 국내 판매 가격은 9,712만원으로 측정이 됐고요.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약 160만원 정도가 더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신차 소식은 경차 소식입니다. 바로 기아 자동차의 경차인 모닝이 상품성 개선을 거쳐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름은 모닝 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만간 시승할 예정이니까 시승기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모닝 어반 같은 경우에는요, 외관도 좀 스포티하게 바뀌었는데 그동안 경차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첨단 안전장비가 잔뜩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외관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나 이제 그릴, 범퍼 쪽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를 연상시키는 이 4개의 주간주행 등이 적용이 되면서 더욱 스포티하고 젊어진 감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아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거 노즈 그릴 역시 더 스포티하고 더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에어 인테이크나 안개등 같은 부분에서도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멋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린 거는 그 아래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거든요. 이거 약간 속는 듯한 기분이... 뒷모습에서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꿨고요. 스포티한 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배기구 모양의 범퍼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터보 모델이 없어서 이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안전장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아반떼나 K3 그 이상급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비들이 대거 적용이 됐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까지 빠짐없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경차에 들어간다니 참 놀랍네요. 이외에도 실내에는 4.2인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 8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운전의 편의성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스트림 G 1.0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최고 출력은 76마력, 최대 토크는 9.6kg/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가 1195만원, 프레스티지 1350만원, 시그니처가 148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는 더 이상 모닝 수동 변속기를 구매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수동 변속기로 운전할 수 있는 경차가 쉐보레 스파크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아쉽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겠네요. 자, 세 번째 신차 소식입니다. 세 번째 신차 소식은 바로 르노 삼성의 소형 SUV 캡처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캡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를 했던 QM3의 후속 모델인데요. QM3가 르노 삼성의 브랜드로 출시됐던 것과 달리 캡처는 르노 브랜드로 출시가 되면서 클리오에 이어서
두 번째 르노 브랜드 승용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세대가 바뀌면서 플랫폼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개발한 이 공통 플랫폼 CMF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형 SUV 라인업에 사용이 되는 CMF-B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닛산의 주크에서도 사용이 될 만큼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세대가 되면서 차의 크기도 커졌는데요. 차의 길이는 4230mm로 이전보다 105mm가 길어졌다고 하고요. 높이는 1580mm로 이전 대비 20m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폭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1800mm가 유지가 됐다고 하네요. 특히 2열 공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모닝과 함께 이 캡처의 시승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승기에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는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센터 콘솔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플라잉 콘솔이라는 이름의 이 인테리어가 적용이 된 건데요. 이 전자식 변속기 e시프터를 적용을 하면서 이 공간 활용성도 높이고 이 기어 변속기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XM3에서 선보였던 세로형 플로팅 타입 9.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이 운전자가 정보를 보고 조작하는 데도 더 편리해졌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역시 XM3에서 선보였던 TCE260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됐고, 디젤 모델은 1.5L 디젤 엔진이 장착됐다고 하는데요. 변속기는 두 가지 모두 게트락의 7단 습식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52마력, 최대 토크 26kgpm를 발휘를 하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16마력, 최대 토크 26.5kgp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가솔린 인텐스 트림이 2,465만원, 그리고 에디션 파리 트림이 2,748만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젠트림 2,413만원, 인텐스 트림 2,662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가솔린 트림에서 에디션 8이라는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디션 8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최상위 트림으로 고급 가죽을 사용을 하고 이 브라운 스티치를 적용을 해서 더욱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25인치 TFT 컬러 디스플레이와 함께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주차 조향 보조,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두 포함해서 2,748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신차 소식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출시된 건 아니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된 영화를 기억하실까요? 바로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으로 나오면서 이 자동차 매니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화 포드 v 페라리, 바로 그 포드의 신차입니다. 자, 포드 하면은 머스탱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직진 가속력도 엄청난 데다가 이 드래그 레이스를 위한 이 최적의 머신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머스탱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드가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포드 머스탱 코브라 Z 1400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 출력은 약 1400마력이라고 하고요. 최대 토크도 약 152kgp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능의 차를 타고서 드래그 레이스를 한다? 정말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도 모터스포츠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마 못 타보겠죠? 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많은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조하기 위한 커넥티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죠. 이것을 위해서 각각의 시장에 맞는 커넥티드 서비스와 내비게이션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보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 사업자 SK텔레콤과 손을 잡았습니다. SK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T맵, 그리고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 사용자 취향 기반의 음악 플랫폼 플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새로운 통합형 인포테인먼트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한층 더 똑똑해진 볼보, 기대가 됩니다.
쌍용 자동차 역시 나틀란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매퍼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매퍼스는 쌍용 자동차 측에 HD 맵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솔루션에는 양방향 HD 맵 데이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시간 경로 서비스를 비롯해서 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선과 그리고 노면 정보, 위치 측정에 필요한 표지판, 신호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최근에 선보였던 모델들이죠. 리스펙 티볼리와 리스펙 코란도에 적용이 되었던 커넥티드 시스템 인포콘이 떠오르는데요. 이 인포컨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주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스포츠가 무관중으로 이루어지거나 경기가 아예 취소가 되고 있죠.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콘솔 게임을 이용한 온라인 모터 스포츠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GR 수프라 GT컵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경기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 그란투리스모 스포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란투리스모 내에서 GR 수프라 차종을 가지고 있어야지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26일 1차전이 진행이 되었고 오는 일요일 5월 17일에 2라운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18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7,600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총 7개 라운드 중에서 4라운드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최상위 24명의 선수를 뽑아 올해 11월에 결승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최상위 24명에게는 결승전이 펼쳐지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항공권을 비롯해서 대회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란투리스모 그리고 GR 수프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5월 셋째 주 자동차 업계 이슈를 돌아봤습니다. 신차 소식도 많이 있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 지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